오, 좋아요. 다들 자료 일단 다운 받으셨나요? 제가 지금 사실 방금 올렸거든요.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조금 급하게 만드느라 늦게 올린 점 일단 사과를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개요를 좀 다뤘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수 관련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쭉 가서 지난 시간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정보가 이제 비트랑 컨텍스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번에는 컨텍스트 중에서 인티저, 이제 정수 관련에 대한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정수 다른 방법을 공부해 볼 거고, 저장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연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고, 사실 3번에서 연산은 더하기 위주로 다뤄질 것 같아요. 더하기가 뭐가 있겠냐마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PPT 보시면 알겠지, 한 70장 넘어요 지금. 비상이야. 첫 번째,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래서 정수 저장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육진법에 대한 표기 약간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신육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수가 사실 보면 그냥 뭐 0, 1, 0, 1, 1, 뭐 0, 1, 1, 0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조금 힘드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4개씩 묶어서, 방금 예를 들면 뭐 0, 1, 1, 0을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2, 4니까 6 하나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겠다. 이렇게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진수 4개면 16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처리하는 거니까 신력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진수를 해석하는 방법, 신력진법이라는 게 있고, 아마 이거를 대부분 아실 거니까 크게 얘기는 안 할 건데 저거 하나만 살짝 살펴볼까요? 저 밑에 보면은 이의 아이승,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의 아이승이 있을 때 걔를 심력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 길게는 말고 30초? 한 30초만 잠깐 고민해볼까요? 힌트는 밑에 적혀있어요. 저런 노테이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심력진법을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볼까요? 그 얘기가 안 돼 있구나. 심력진법은 보통 0x하고 그 값이 나타난다, 보통. 그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저건 과연 어떤 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누자고 하면 뭐 바로 그냥 얘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쪽에다 쓸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0이 쭉 0이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n개 있습니다. 정확히 n개가 나타나고, 이제 k가 이제 4 이제 나머지잖아요. 나머지가 0, 1, 2, 3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달라요. 0인 경우에는 그냥 0이겠죠. 1인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나머지가 이루어진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림이죠 사실. 한 번에 지우는 기운이 없어서 이제 이진법을 쳤을 때 0이 4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 0, 0이 있는데 이게 k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0 하나 자리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뭐 4개 있을 수도 있겠죠, 최대.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각각 뭐 0, 1이면은 0, 뭐 또는 1 될 수 있을 거고, 0, 1, 2 되고 뭐 4까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만 이렇게 남은 자리 숫자에 따라 달라지고 모두 0이 온다. 그래서 0이 n개 오고 딱 한 자리가 대충 0에서 F죠. F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 이거 왜 F라고 했냐면은 사실 저희가 십진수상으로는 0에서 9까지만 표현이 되죠. 그래서 10, 뭐 11, 12를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각각 A, A, 이제 B, C, D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해서 15가 F인가 그럴 거예요. 자꾸 눌리네. F를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매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문자를 저 두 자릿수를 한 자릿수로 나타나기 위한 그냥 표기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약간 배경 지식. 사실 오늘 조금 저희가 다 아는 연산이잖아요. 사실 정수 뭔지 알고 뭐 데이터 대충 이진법 저장한 거 알고 뭐 계산 당연히 더하기 하는 거 아니까 사실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해 오늘은 사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얘기를 하면 워드 사이즈, 제가 지난 시간에 꽤 강조를 했던 상수 중에 하나인데요. 컴퓨터에서 이제 32진법이냐 64진법 컴퓨터에 따라서 그게 그저 워드의 그 크기로 결정된다 했죠. 크게 32비트, 64비트가 있는데 그게 곧 포인터의 값이 그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포인터는 또 이제 변수를 나타내는 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자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포인터의 개수가 이제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개면은 이제 32개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이게 32승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 정도 되고 뭐 64비트면은 최대 이게 64개 4승계가 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안 중요해요. 넘어가서 이거는 약간 이제 시스템 쪽 개발을 하게 된다면 중요해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보통 하는 웹 프로그래밍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언어라 해야 될까요? 뭐 미들웨어라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알아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고 뭐 C 언어를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 그 C 언어에서는 32비트, 64비트에 따라 자료형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 자료는 찾아보시면 뭐 대충 나고 롱 조금 다르고 뭐 롱롱 좀 다른가 아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기계 그러니까 머신에 좀 디펜던트한 거잖아요. 이제 내가 A 머신에 썼을 때는 뭐 인트가 범위가 막 넓고 근데 B 머신 가면 갑자기 범위가 줄어들고 그러면 사실 개발할 때 좀 곤란하죠. 이제 그 기계에 종속되는 거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ISO C99에서는 고정된 비트 사용하는 뭐 저런 자료들을 만들어냈어요. 저거 의미는 이제 32비트를 사용하는 정수형이다, 뭐 64비트를 사용하는 정수형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다. 또 상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이거는 아마 최근에 컴고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몇 학년에는 그 수업에 있던 거예요. 하여튼 빅 에디언과 리틀 엔디언. 저 참고로 유래는 되게 웃긴데 그 걸리버 여행기 아시나요? 네, 거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거기서 뭐 계란을 위로 깨네 아래로 깨네 뭐 그러면서 빅 리를 뭐 그러는데 되게 기원이 참 희한해요.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트를 저장하는 걸 이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빅 엔디언과 리를 엔디언은 나뉘는데 적혀 있듯이 뭐 MSB, LSM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게 뭔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적혀 있죠. 어머 근데 오타가 보이네. 우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MSB, LSB 살짝 설명하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예를 들어 비트 패턴이 뭐 1, 0, 1, 0, 1, 1, 0, 1 뭐 이 정도 있다고 쳐볼까요? 이 정도 있다 쳤을 때 여기를 이제 MSV, LSM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약자는 저기 써있듯이 Most Significant Bit. 아 발음 이상한데. 하여튼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데 이유는 여기가 이제 이걸 그냥 정수라고 생각할게요. 저희 정수로 해석한다고 쳤을 때 그럼 가중치가 2의 0승 여기가 대충 2의 3, 6, 8, 7 2의 7승이겠죠. 가중치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값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함, 중요, 안 중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중요한 비트, 안 중요한 비트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또는 이거를 뭐 얘를 만약 이렇게 뭐 이 설명 굳이인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사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정한 거라서 외우기 쉽게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빅 엔디아는 NSV부터 배열한다는 얘기가 만약 지금 이 데이터 계속 가져가 볼게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그냥 평범한 노테이션으로 10, 뭐 10, 11, 01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 리를 엔디안에서는 좀 특이해요. 01, 11, 10, 10 뭐 이렇게 갑니다. 왠지는 뭐 컴고 때도 배우셨겠지만 그 이제 바이트 단위로 끊기거든요. 이제 바이트 단위. 바이트 단위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바이트 단위. 그쵸, 바이트 단위. 메모리가 그 그래서, 역순으로.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씩 이게 잘리거든요. 이 두 개씩
잘리게 됩니다. 데이터 저장. 근데 LSM부터 저장한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보면은 역순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두 개씩 끊겨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런 희한한 노테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써져 있듯이 책에는 별로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우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뭐 얘는 우위가 없대요. 뭐야? 이거 우위가 없대요. 안 되네. 우위가 뭐 없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별로 뒤에 더 나오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위는 없는데 문제는 있더라고요. 참 곤란한 녀석 같은데. 첫 번째로 갑자기 귀염복잡한 그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항을 좀 설명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두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빅 엔디언을 쓰고 반대쪽은 리를 엔디언을 쓴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데이터 전송한 예시로 뭐 어떤 정수를 하나 넘겼다 쳐요. 이제 빅 엔디언 표기법에 의하면 저건 17로 해석이 되겠죠. 뭐 2의 1승, 2의 4승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7로 해석해서 17을 넘길게 라고 해서 넘겼는데, 리를 엔디언을 사용하는 이 친구가 받았을 때는 이제 두 개씩 뒤집혀서 24네?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망하죠. 망하니까 이게를 이런 문제가 생겨. 이제 그 본인 시스템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뭐 빅 엔디언이면 계속 빅 엔디언, 뭐 리를 엔디언 계속 리를 엔디언 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번외인데, 네트워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결책이 중간에 약간 트랜스폼을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빅 엔디언이면은 뭐 네트워크 표준에 맞는 변화를 한번 해주고, 그 네트워크 표준을 다시 저 다른 시스템이 해석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뭐 이 얘기는 뭐 책에 얘기하면 11챕터에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11챕터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뭐 담당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예제 잘 보이나요? 생각보다 작네. 예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는 어떤 예제 확대를 해볼까요? 아 근데 왜 PDF 이렇게 깨졌어? 왜 이래? 곤란한디? 사진이 좀 깨져서 나오네? 왜 그래? 그냥 대충 코드를 말로 설명하면은 그 바이트 문자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 패턴을 받을 거거든요. 걔를 이제 인트로서 해석해서 보여줘라,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이때 여기 이게 안 보이네? 큰일 났다. int x를 입력을 받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int x를 형변화를 해줍니다. 그 바이트 포인터라고. 그래서 바이트 단위를 끊어서 내가 읽을 수 있게 그런 처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시스템 레벨 프로그래밍 할 때 종종 나와요. 뭐 C 언어 자체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니까 그때 많이 쓰는데, 그때 문제가 가끔 터져요. 이제 문제 터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바이트 단위를 끊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트 단위를 끊는데 리를 엔디언을 그대로 출력하려 해요. 지금 정수를 출력하려 하는데, 그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거랑 비슷한 문제 터져요. 저는 17로서 지금 값을 준 건데 저거는 저걸 해석했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24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지금 두 개가 문제 같이 섞여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정수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표기 순서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있다. 또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없네. 그렇게 세 개 있어요. 그게 방금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엔디언을 쓰는 시스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해석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방금 그냥 조금 더 지역적인 예시로 정수를 해석할 때 이제 끊는 걸 이제 어느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방금 세 번째로 타입 시스템 우회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긴 한데 뭐 크게 저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1번을 빠르게 정리하면은 이진수 데이터 저장하고 엔디언이 있고 엔디언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2번 넘어가면 벌써 20분이야. 하여튼 2번 넘어가면,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정수 예시를 많이 들긴 했는데 정수가 아니어도 포함되는 얘기죠. 뭐 저기서 갑자기 문자열이라든가 뭐 소수를 바뀐다고 별로 문제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이 인티저 이제 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일단 아마 이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수 표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시어너브 같은 경우 보면 int와 unsigned 하죠. 예를 들어 뭐 가끔 PS 할 때 이제 자료형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하면 unsigned로 약간 떼워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뭐 또는 그냥 시어너를 문법 공부하면서 unsigned라는 키워드를 아시면은 아마 다를 거다라는 약간 어렴풋한 짐작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파고 들어가기 전에 저걸 써놨네요. 저거 생각보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민의 절대값이 맥스 값보다 1 크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뒤에서 좀 크게 다가와요. 미리 떡밥을 던지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unsigned encoding, 이제 부호가 없는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건 사실 그냥 이진법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수식이 좀 마구 나올 예정인데 노테이션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단 아는 것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저 x 벡터 패시는 다들 아시겠지? 이제 x 벡터라고 이제 비트 문자열을 나타낼 건데 저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비트를 나타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w는 참고 안 써져 있는데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전체 길이가 w에 있다라는 의미고 예를 들어 x 벡터가 뭐 17이라 해볼까요? 그리고 길이가 5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0, 1, 0, 0, 1 맞나요? 1 그쵸? 이렇게 되죠. 얘가 얘에 해당하고 이 1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렇게 각각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각각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노테이션은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벡터로서, 그러니까 비트 패턴으로서 저렇게 대괄호 안에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저 두 번째 수식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거든요. 요건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새로운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b2u라 돼 있는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binary to unsigned, 그러니까 비트 패턴을 이제 unsigned 부호가 없는 정수로 해석을 하겠다. 그 값이 얼마인지 내가 받아내겠다. 저 위에 있는 저 벡터, 그러니까 저 비트 패턴을 받아서 저 값을 계산해서 나온 출력 값이 있는 거죠. 밑에 예시 보면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얘는 익숙하니까 노테이션보다는 쓰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1, 0, 1이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중치 곱해서 더하는 형태죠. 이건 이진수 계산법 그대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 노테이션 비슷하게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아까 위에서 떡밥을 막 던진 게 있죠. 맥스 값, 민 값, 뭐 차이 값 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맥스 값도 계속 좀 살펴볼 거예요. 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무겁게 다루진 않고 W 비트에 대해서 최대 값은 이제 그냥 비트가 많을수록 더해지는 게 많을 테니까요. 왜냐면은 여기 뭐 그냥 계속 더하기잖아요. 저희. 그럼 최대한 많이 더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그리기로 생각해도 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당연히 최대 값은 전부 다 1인 이 경우가 될 거고, 그때 계산은 앞에 xi가 그냥 전부 다 1이니까 무시하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 뭐 공식을 쓰든 뭘 쓰든 하여튼 그래서 구하면은 저런 값이 되겠죠. 즉 w 비트에 대해서 이제 부호 없는 정수는 2의 w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슬슬 뭔가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부호 없는 정수가 이제 계산, 아까 그 함수가 패턴을 어떤 정수랑 1대1 매핑을 시켜준 애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정 비트 그 패턴이 있으면 특정 값이 딱 나오죠, 하나가. 근데 그거를 정확히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고1 뭐 수학 상인가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1대1 대응은 이제 저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인젝티브가 그 1대1 함수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코도메인과 도메인이 같다는데 한국어로 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네, 그 조건 두 개 만족하면 1대1 대응이잖아요.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위에서 정한 이 B2U, 그러니까 binary to unsigned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왜냐하면은 비트 표현할 수 있는 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최대값은 2의 w승 마이너스 1이라 했는데 최소값은 당연히 0이겠죠. 부호가 없는 정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개수는 2의 w승 마이너스 1일 거고, 반대로 이제
비트 패턴 같은 경우에 W에 있으니까 2에 W 승인데 그럼 개수 안 맞네. 잠깐만. 개수가 안 맞는데 왜 안 맞지? 개수가 똑같았는데 W 비트가 있으면 2의 W 승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뭘 빼먹었죠? 아 바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0에 들어가. 바보 여기 0부터죠. 네. 그러니까 총 개수는 이게 W 승계예요. 맞아요. 잘못 말했네요. 1부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최대값인데 최소값이 0이니까 2의 W 승계가 있죠. 그리고 비트 패턴은 2의 W 승계가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걔를 이 함수에 돌렸을 때 막 값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함수를 명확하게 시그마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시그마 함수가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이거 곱하기랑 더하기니까 얘가 어떠한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 약간 제가 모호하게 넘기긴 하는데 더하기랑 곱하기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라고 받아들이면은 한 패턴은 한 값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져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여기도 있고 역함수가 이제 보장이 되겠죠. 1대 대응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역함수는 참고로 U2B로 합니다. 그냥 앞뒤 바꾼 건데 unsigned to binary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뒤에서도 비슷한 노테이션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음에 signed encoding 이제 부호 있을 때 이제 부호 있을 때가 조금 곤란하죠. 이제 부호가 없으면 그냥 이진법 계산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해 보수법이라는 살벌한 말이 나와요. 사실 양수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음수를 사실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쳤을 때 뭐 저희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른다 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7을 표현하고 싶고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저희가 이진법으로 그냥 0 1 0이 아니죠. 계산이 안 돼. 4 2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얘를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실 0과 1로 표현하는 거죠.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이 노테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방금 말한 그 사인드 이제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라 해서 0과 1로 그러니까 1이면 마이너스 0이면 플러스다 라는 의미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해석 방법도 있어요. 그걸 쓰는 시스템이 있고 하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해 보수법이라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 보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 보수법 얘기를 할 건데 또 비슷한 노테이션인데 x는 똑같아요. 이제 함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아까는 u였나? 그쵸? u2t였는데 이번엔 아니죠. b2u였겠죠? b2t인데 이거는 바이너리 to 이제 to 컴플리먼트 2의 보수에서 2 해가지고 b2t라고 해요. 발음하기 어렵네. 정의는 저렇게 되거든요. 일단 왠지는 넘어갑시다. 정의니까요. 정의를 저렇게 해요. 약간 조금 이거 설명을 할 수 있나? 일단 넘어갈게요. 정의니까 정의는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시는 아까랑 똑같은 비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110이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도 비트는 똑같아도 콘텍스트가 다르니까 값이 달라지죠. 그거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은 저런 식으로 비슷한데 그 맨 마지막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MSB의 이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값이 달라진다로 이해하셔도 되고 일단 정의 자체는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어보면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제가 약간 넘어갔지만 2의 0승, 2의 1승, 뭐 2의 2승 이렇게 쭈르륵 넘어가고 2의 더블 마이너스 1승이 원래 그 unsigned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인드가 되면 이 친구의 가중치가 마이너스 2의 w 마이너스 1로 해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일단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의상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굳이 안 줘도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호 있는 해석에서는 저 마지막 비트를 음수로 취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했을 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봐요. 그럼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 사실 자명하죠. 왜냐하면 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비트, 그러니까 MSB밖에 없으니까 얘만 1로 키고 나머지 싹 다 0으로 해주면은 마이너스만 살아남을 테니까 그게 곧 최소값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2의 W 마이너스 1승이고, 반대로 최대값은 음수는 다 없애고 양수만 살리는 0, 1, 1, 1 패턴이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 공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의 더블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1 차이 나죠? 지금 1 차이 납니다. 절대값으로. 절대값하면 차이가 나요. 더하면은 둘이 마이너스 1이에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똑같은 얘기니까 뭐 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얘도 1대 대응이다 라는 사실 넘어가고, 또 나왔죠.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뒤에 나오는 예제에서 버그를 많이 일으키는 주범으로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절대값이 1 크다. 1 크다. 1 크다. 1 크다. 그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unsigned랑 저 umax, tmax는 어떤 거냐면요. umax는 이제 unsigned에서의 max, tmax는 이제 two complements에서의 max,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는 뭐 써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의 비트 패턴,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1의 비트 패턴이 잠깐 어떻게 되지? 111. 그렇죠. 그거 1 점점점 0 이렇게 되겠죠? 예. 맞나? 아니요, 다 전부 다 1이 있어야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래야 맞지. 이제 0, 1을 더했을 때 0이 그쵸. 되니까. 다 1일 때가 이제 최소값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사실 unsigned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 1인 거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냥 맥스 값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냥 패턴이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이제 둘이 같다.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에 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제 마이너스 1이 맥스가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왜 하냐면 뒤에 예제 있어요. 뒤에 예제 있어요. 이제 어려운 수학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룹 디오리는 이제 추상대석이거든요. 이제 수학과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거나, 제 얘기입니다.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한 케이스인데, 제가 넣은 거 아니고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책에 실제로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충 설명 써놓은 건데, 이거를 시간이 자세히는 얘기 못할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공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만족했을 때 걔를 군이라고 하고, 군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수학적 표현이 좀 웃긴데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추상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하기에서 이제 쓸모없는 거 싹 다 빼내고 추상화를 한 게 그룹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룹에서 실제로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집합이랑 연산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집합과 연산이 있고 얘네들의 관계를 공리로서, 그 아까 말한 조건 4개로서 만족하면 그때 걔를 그룹으로 한다 인데, 그 연산을 대표하는 게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그 더하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수 더하기 아닌데 더하기로 대표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더하기 연산을 일반화한 개념이 저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룹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은 그 방금 말한 조건 4개 중에 중요한 성질이 몇 개 있어요. 결합법칙 같은 건 아마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저 더하기 연산이 집합에 닫혀 있다는 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설명하면은, 아까 집합이랑 연산에 대해 정의한다 했잖아요. 그 연산의 결과가 그 해당 집합 안에 있으면 보장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수 더하기를 생각해 볼게요. 정수 집합에서,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에서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더하기를 정했다 쳐볼게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를 골라서 더해도 무조건 0 이상의 정수죠. 뭐 갑자기 막 음수가 되진 않으니까요. 그게 곧 그 더하기 연산이 양의 정수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거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나와요. 닫혀 있다는 얘기 나오고, 아이덴티티 항등어는 결국 이런 다 설명하는 건데 간단하니까요. 항등어는 어떤 거냐면은 그 연산에 대해서 그 다른 연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더하기면은 a 더하기 b면은
B가 항등원이라 치면 A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0이 A가 나와야 돼요. 즉 그 더하기라는 연산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구. 더하기 0을 해도 그대로니까 A가 나오겠죠. 그런 애를 이제 항등원이라 하고, 반대로 여거는 그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 방금 그럼 A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A가 0이겠죠. 지금 약간 양의정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이잖아요. 그럼 A의 여거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은 A에다 마이너스 A를 더했을 때 항등원이 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음수라 생각하셔도 돼요. 보통 음수 표기를 쓰거든요, 실제로도. 그냥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지금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밑에 살짝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해 보수 연산이 자체가 사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W 비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와 거기서 쓰는 그 연산, 더하기 연산을 두 개 합쳤을 때 그룹이라는 구조를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너무 딥하게 하면은 이제 수학 시간이 되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근데 안타깝게 사실 군의로는 한국 서적이 별로 많진 않아요. 이제 해외 서적을 좀 찾아가야 돼서 영어 실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 혹시 막히면 뭐 저한테 가져오시면은 최대한 답변 해드릴게요. 하여튼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소개를 하고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물 한 번. 잘 마셨어. 죄송해요. 하여튼 그 다음은 이제 이제 부어 있는 정수와 부어가 없는 정수 간의 변환. 시언어 생각하면 자명하진 않고 있죠. 이제 인트를 언사인드 인트로 형변화해서 쓰는 경우 있으니까 그 경우를 얘기할 건데 써놨죠. 사실 답변은 좀 적어놨어요. 변환이 이제 비트 패턴이 바뀌진 않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얘기했지만 비트 패턴은 거의 안 바뀌어요. 사실 해석을 그냥 다르게 할 뿐이에요. 자, 그 상태로 볼까요? 또 노테이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노테이션 정의잖아요. 그 정의의 의미를 밑에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그 맥락이랑 똑같아요. 비트 패턴은 바꾸지 않은 채 해석만 바꾸겠다. 자, 하나씩 보면은 그 안에 T2B를 보면은 X 그 얘기 안 했네. 여기서 X는 그 2의 보수로 표현된 값이에요. 2의 보수로 표현된 값을 B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그 비트 패턴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출력값이 비트 패턴이에요. 비트 패턴을 B2U로 가니까 비트 패턴을 unsigned, 그러니까 부 없는 정수로 옮긴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 그대로 따라가요. 사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조금 보면 되냐면 이 X라는 친구가 T로 가서 T잖아요. T로 가서 B로 가요. 이 B라는 결과물이 U로 다시 출력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약간 순서가 왔다 갔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지금 2의 보수니까 음수가 적용이 되는 그 친구가 이제 unsigned, 이제 부호가 없는 친구로 이게 바뀌는 함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고 밑에는 예제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를 비트 패턴을 한번 바꾸면은 1101이고 그걸 다시 이제 부호 없는 정수가 나타나면 13이다 라는 거죠. 계속 같은 예시예요. 1101. 그렇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살짝 사실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에 빡 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저 x는 계속 나타내는 비트 이제 스트링이고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양수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이진수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설명이 좀 없는데 위에 화살표가 있으면 비트 스트링이고요. x면은 뭔가 해석된 값이에요. 여기서는 x를 약간 unsigned로 취급하는 건데 unsigned면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고, 그러니까 양수면은 2의 보수랑 unsigned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뱉으면 된다. 음수면은 그 아까 사실 가중치만 달랐잖아요. 그 맨 마지막 여기 보면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꾸 이게 눌려. MSV가 2의 W승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게 이제 서로 마이너스 2의 W 마이너스 1승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T에서 U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차이만큼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W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한 결과인
2의 W승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를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이건 어떤 노테이션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결국 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얘가 0이면 문제가 없고 1이면 이제 더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0인 경우,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x인 거고 만약 1이면은 보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보정을 해주는 2의 W승을 곱해서 더해준다. 한마디로 얘를 그냥 한 번에 우겨 넣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가중치를 보정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건 또 뭐지? 아, 이건 반대. 방금은 이제 뭐냐? 2의 보수에서 이제 부호가 없는 정수로의 변환이었고 이거는 반대로 부호가 없는 정수에서 부호가 있는 정수로의 변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논이니까 이거는 저 그냥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다는 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앞에랑 별로 차이가 없고 설명이 거의 똑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C 언어에서 이 책이 거의 C 언어로 다루기 때문에 좀 C 언어 위주로 다루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부호와 부호가 없는 경우를 C 언어에서 좀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있는 챕터인데 저 얘기가 있군요. 그 표준이 있잖아요. C 언어에는 C 언어 뭐 스탠다드라는 게 있을 텐데 걔를 살펴보면 사실 기능만 정의를 해놓고 구현체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방금 저희 이해보수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사실 강제하지 않아요. 그 표준은 기계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의 보수법으로도 사실 나타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능만 얘기하고 구현은 사실 얘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까지 이해하시 모릅니다. 그 인터페이스 느낌 나죠? 약간 자바 인터페이스라는 거 아니 그냥 인터페이스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나는 너가 어떤 기능을 하길 원해만 주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 알 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A 더하기 B가 뭐 C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중간 과정은 난 신경 쓰지 않겠어. 그냥 C만 뱉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딱 기준만 제시하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표준이.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C 언어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시스템 쪽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디펜던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드웨어랑 놀아야 되는 친구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구현을 조금 풀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닌데 메인은 밑에요. 타입 변환이 이제 명시적이 여기도 오타가 있네? 이런 명시적, 암시적일 수 있잖아요. 그 아마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 임플리시트, 뭐 익스플리시트라는데 그거에 이제 버그 원인이 되는 걸 조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버그 변환. 짠, 이거 에러 나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의도한 결과는 true잖아요. 이거는 -3 0보다 당연히 크니까. 근데 이거 false 뜨거든요. 왜일까요? 한 시간이 한 30초? 한 30초? 타입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입 캐스트가 어떻게 되냐?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비자명하게 false예요. 자명하지 않고 비자명하게 false인데 이유가 -1과 0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unsigned가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기준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unsigned가 있으면 얘도 unsigned로 암시적 변환이 일어나요. 근데 아까 -1을 unsigned로 해석하면 뭐라 했죠? umax라 했죠. umax니까 당연히 0보다 얘가 그러니까 -1 쪽이 더 커져버린 거죠. 실제로 C 언어 기준에서 해석이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false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큰 숫자를 넣어버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false다. 이런 미묘한 버그, 임플리시트 이런 그지 같은 버그가 있어서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막아놓죠. 하지만 C 언어는 막아두지 않았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제 예시 하나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몰라요. PPT 없어요. 그럼 넘어가야죠. 다음 넘어가서 왜 없지?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거네요. 이제 수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비트를 W 비트로 한정하지 않고 뭐 W 플러스 K 뭐 그걸 W 프라임에 하든가 하여튼 비트를 좀 더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방금은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를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장되진 않아요. 뭐 이유는 생각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보가 잘리니까 비트가 날아가니까요.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보장을 못하지만 작은 데서 큰 데는 그냥 뭐 여기까지 늘려주는 것 뿐이니까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비슷한 노테이션인데 이건 노테이션이라기보다는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부호 없는 정수랑 부호 있는 정수 나눠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해석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부호 없는 정수부터 얘기하면은 언사인드 밸류에 대해서는 그냥 0을 추가해주면 돼요. 이유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약간 얘는 상식적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비트를 늘렸다고 해서 값이 변화하면 안 되니까 가중치가 추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0으로 치워야겠네? 라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0으로 치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증명법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살짝만 스폰가? 하여튼 조금 아마 제 기억엔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수학적으로 증명 다 해버려가지고 없나? 이래놓고 없으면 민망한데? 없네? 얘는 없어요. 뒤에 있네. 얘는 없구나. 근데 뭐 방금 얘기한 설명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제 부어 있는 사인드 밸류, 그러니까 이해 보수법을 썼을 때 음수죠. 특히 양수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언사인드랑 똑같으니까 해석 방법이 이제 부호가 있고 음수를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걸 늘릴 수 있냐가 포인트인데 답을 미리 얘기하면은 MSV로 확장을 시키면 돼요. MSV 그 첫 번째 비트에 관한 거죠. 걔가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사인드 밸류는 확장을 시킬 수 있다. 왜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양수면은 0을 복사하는 거니까 사실 언사인드랑 행동이 똑같죠. 이제 음수면은 이제 1을 쫘라라 복제하겠다는 건데 약간 얘는 비자명해요. 1을 그냥 쫘라라 복제하는데 값이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을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12분 남아서 조금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저는 약간 그 비유 좋아하거든요. 양수랑 예를 들어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음수로 표현했을 때 플러스 3인 바이너리와 마이너스 3인 바이너리를 더했을 때 00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만들려면 1이 전부 다 캐리가 되면서 1 플러스 1 해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 생각하면 그 비트와이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사인드로 미리 확장을 시키고 걔랑 이제 맞추는 거니까 1이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맥락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맥락.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저는 왜냐면 사실 저는 원래 약간 수식 만지는 걸 좋아해서 저 프로브 수학을 1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프로브 1은 제가 생각하는 풀이고요. 프로브 2가 이제 책에 있는 정의입니다. 프로브 1은 약간 맥락만 얘기를 하면은 맥락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MSB가 1인 경우 문제여서 여기 B2T 정의 그대로 갖고 왔는데 여기 1만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 대시 W-1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1이라 생각해서 그냥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음수죠. 음수인 상태를 생각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잘 분리를 하고 요렇쿵 저렇쿵 둘이 같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등호는 0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언사인이랑 사인드의 결과값을 뺀 거예요. 둘이 빼서 0이면 된다. 그 0이 된 조건이 언제냐를 보기 위해서 빼서 0이다 비교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이러려면은 전부 다 1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뭉뚱그려서 그렇긴 한데 수식 저거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큰 개요는 그래요. 둘이 같기 위한 조건이 뭐지? 라고 찾아보니까 비트가 전부 1인 경우밖에 없구나가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해낸 풀이여서 사실 허점이 있을 수도 있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책에서는 공식적인 풀이 풀이는 이래요. 인덕션 프롬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였더라 이게? 그걸 중요하거든요. W 비트에 대해서 이제 W 비트와 W 플러스 1 비트에 대해 비교해요. 둘이 같다는 걸 보이면은 이제 귀납법이죠. W랑 W 플러스 1이 같으면 W 플러스 1과 W 플러스 2가 같으니까 W 플러스 2는 W 플러스 3과 같으니까 쪼르르르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W랑 W 플러스 1만 증명하면 된다의 증명 방식이 아마 이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W 플러스 1.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 플러스 1과 W가 같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책의 공식적인 풀이다. 뭐 증명이다. 궁금하시면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 연산은 시작도 안 했는데 50분이야. 망했다. 하여튼 그다음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아까는 늘리는 거였잖아요. 이번 자르는 친구예요. 아까 날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어떤 특성이 있긴 해요. 그 굳이 얘기해야 될까? 얘기하겠지. 그래도 넣었으니까 얘기 간단하게 하면 0, 1, 1, 0, 1, 1 있는데 얘를 한 확장을 잘리면 이렇게 잘라서 얘만 살아남겠죠? 그럼 잘라서 살아남은 얘랑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패턴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는 얘는 000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비트지만 000을 생각하면 되니까 모드 2K 바보네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프트 연산 생각했는데 잠깐 똑같잖아. 이쯤에서 잘라다 칠까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0, 1, 1로 생각했다 했을 때 맞게 생각했구나 내가. 잘랐을 때 1, 0, 1, 1 했을 때 이 패턴이 같으니까 저 조건이 성립한다 라고 그냥 간단히 뭉뚱그리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거는 수학적으로 조금 더 뜯어보면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거랑 이제 이게 원래 약간 제가 오늘 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되게 지역적이거든요. 내용들이 되게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퀴즈 좀 풀면서 익히는 과정을 가지려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 좀 빨리 봐볼게요. 얘는 또 왜 잘렸어? 안 잘렸구나. 잘린 게 아니네. 저 첫 번째 얘부터 보면은 얘가 지금 사실 오류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버그가 있어요. 언제 날까요? 힌트는 뜬금없이 언사인드거든요. 얘가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보통 인트인데 갑자기 얘는 언사인드래요. 거기 있어요. 방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충 저것 때문에 문제겠구나 싶죠? 그래서 빨리 넘어오면 이 답을 같이 써놨네? 이런. 보면은 저게 0일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밑에 포문을 보면 랭스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0에서 1을 뺐는데 얘는 언사인드야. 그럼 Umax네? 맥스 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럼 참조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포문에 true가 되기 때문에 포문이 돈다고. 랭스가 0이 사실 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버려서 A0에 접근하려 하는데 A0까지는 괜찮죠. 근데 A1을 접근하려는 순간 이제 터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저 플로트 A, 그러니까 A란 배열이 길이를 뭐 1이라 줬는데 1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실제로 배열이 뭐 0개겠죠. 근데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터지겠네요. 그래서 저건 널 포인트가 뜹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고요. 두 번째는 방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더 안 보여요. 밑에 힌트까지는 아니고 이제 머신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적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얘기하면 저게 unsigned로 계산돼요. 저 사이즈 t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함수의 리턴 값이 unsigned예요. 근데 unsigned끼리 뺄셈인데 여기서도 그럼 음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t의 길이가 더 길면 음수가 발생하겠죠. 아까랑 똑같은 논리예요. 음수면은 이제 수가 더 커져 버리니까 그럼 걔는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양수니까. 근데 t가 더 큰데 양수가 떠버려요. 그럼 이건 사실 케이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이 함수는 s가 더 길 때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반대로 t가 더 긴데 양수가 나와버린 조건이니까 에러가 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사인드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유는 밑에 다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힘들어. 이 챕터 끝 해서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은 사인과 언사인드 나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다. 비트 패턴은 동일하되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한데 이제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로 변환을 허용해요. 사인드, 언사인드 허용을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미묘한 버그들이 있으니까 코딩할 때 조심해야 한다가 결론이었어요. 힘들어. 사실 얘가 제일 이제 이질감이 드는 주제거든요. 연산하기였어요. 근데 연산하기가 왜 이질감이 드냐면 여기 있어요. 수학이랑 다르게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무한을 막 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컴퓨터는 그렇진 않죠.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더블 비트라든가 뭔가 비트의 제한이 많죠. 그래서 수학과는 다르게 동작하고 이게 저희 직관이 오히려 벗어나요. 사실 현실은 컴퓨터인데 수학 때문에 약간 직관과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걔네들을 살펴보는 챕터인데 그 전에
불리한 알제브라를 간단히 볼 건데 여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아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 마스킹 뭐 비트 문자에 대한 시언어 기본적인 연산 얘기거든요. 이거는 시간상 안타깝게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얘기가 길진 않지만 넘어가고 이 얘기도 아까 그룹 나왔잖아요. 그룹에서 좀 더 가면 이제 링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제 그땐 더하기만 있었는데 곱하기가 추가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이걸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대신 이 얘기만 할게요. 그 불리언 알제브라는 사실 불리언 링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불리언 링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조건이 하나 얘가 있어요. 이거 그거는 저희 XOR 연산이잖아요. A랑 A를 XOR 했을 때 0이 된다 라는 거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볼 거예요. 짜란. 아 얘는 좀 재밌어서 길게 보고 싶은데 저거 놀랍게도 작동하거든요. 첫 번째 함수 수학 함수인데 작동을 하는 함수예요. 놀랍게도 그거 먼저 하나 볼까요? 왜 될 것 같은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10초만 생각해 볼까요? 10초만? 10초? 너무 짧은가? 너무 짧다. 시간이 빡빡하네요. 저 물 마실 동안만. 사실 그냥 보면 감이 안 와요. 좀 적어봐야 되거든요. XOR을 2번 하면은 그게 크로스 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잠깐 여기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잘못 적. 안 바꿨네. 이거 A XOR AS 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쓴 그거가 나와야 되는데 오타가 자꾸 나오네요.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놓고 생각할게요. X의 저장관계수 A고 뭐 B라 생각했을 때 저거 이제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첫 번째 식을 거쳤을 때 XA, X는 Y는 X는 안 건드리니까. 근데 Y는 이제 저 XOR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식 갔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0이에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특성 때문에 0이랑 그러니까 0이 사실 항등원이에요. 이 XY 연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대로 B가 나와요. 아니면은 비트 예제 갖고 조금 놀아보셔도 돼요. 0이랑 XY 하면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 또는 군인데 얘가 여건이니까 아니지 항등원이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편한 대로 E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A 크로스 B 하여튼 A XOR B 그리고 여기는 연산했을 때 Y를 건드린 거니까 X 그대로고 근데 이제 Y를 건드렸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도 0 되고 0이랑 A랑 이제 XOR 하니까 A 그대로 바뀌었죠? A B였는데 B A 됐죠? 실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문제가 있어. 얘를 써서 어레이를 이제 뒤집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1, 2, 3, 4, 5라는 배열이 있는데 얘를 5, 4, 3, 2, 1로 바꿀 거예요. 그걸 하는 함수거든요. 저게 거의 작동하는데 저기 써놨듯이 홀수계 때 터져요. 정확히는 가운데 배열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가 0이 되거든요. 왜일까요? 를 또 물 마실 동안 XOR을 2번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사실 방금 연산 과정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XOR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왜 가운데서 문제가 터지냐면은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퍼스트랑 라스트가 같을 때도 수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같은 숫자에 대한 수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 인플레스 수합 A, A가 되겠죠. 예를 들면 A, A라 하면은 A XOR A는 0이에요. 즉 전부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연산 한 번. 그 이유는 이미 날아간 애랑 XOR을 아무리 해봤자 다 계속 0,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0이 돼버린다. A XOR A가 0이어서 터져버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뭐 똑똑한 수학을 했는데 안타깝게 버그가 조금 있죠. 저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안 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메모리상으로 이득이죠. 어쨌든 변수 하나 안 쓰니까 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저런 단점이 있다. 이거는 아까 한 얘기입니다. 뭐야 왜 이상하냐? 왜 자꾸 잘렸지? 왜지? 잠깐만요. 피그마에도 잘렸나? 한번 확인해봤는데 왜 잘려있네? 왜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오타랑 좀 해서. 하여튼 방금 전까지가 기본 연산이었고 뭐
이것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어서. 시프트 연산은 조금 있는데 시간이 이미 7시네. 잠깐. 일단은 그래도 얘는 얘기를 하긴 해야 돼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시프트 연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시프트 연산은 2에 뭐 지수승 배한다로 보통 기억을 하시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를 때가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곱하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나눗셈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맞죠? 네, 그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잠깐만요. 그쵸, 맞죠. 헷갈려. 그때 조금 문제가 생긴 또 음수거든요 사실. 음수는 이제 즉 MSB가 1일 때, 왜냐하면 MSB가 1일 때는 1로 복제를 해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왠지는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예제를 좀 갖고 놀아본다거나 아까 제가 하듯이 수식 전개를 조금 해보면 그 앞에서 정의는 다 해져 있거든요. 걔네 이용해서 수식 표현해서 계산을 해봐도 돼요. 시간상 생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그렇다는 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더하기 시작했는데 끝났어요. 어떡하지? 안타깝게 재밌는 얘기를 싹 빼고 이거 그러면 5분 요약을 할게요. 이거 5분 요약하니까 좀 맥이 빠지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 없는 더하기는 모듈러 계산이에요. 결국 모듈러 계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빼기고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2의 W 마이너스 1승 뭐 그 정도라서 아무리 커봤자 2의 W승에 뭐 2배수까지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빼기만 해도 충분히 나머지를 내는 효과랑 같다라는 점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방금 말한 그 넘어갔다는 거는 오버플로우라는 증거기 때문에 뭐 그거 감지해서 오버플로우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간 온 게 좀 아쉽네. 하여튼 뭐 그렇게 더하기가 정의가 되고, 방금이 언사인드 또 이제 이해보수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쭈루루 있는데 뭐 비슷하진 않고 비슷하긴 해요. 이제 부족하면 더해주고 넘치면은 빼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까 모듈러 연산 똑같이 돌아가되 음수니까 더해주는 경우도 있고 빼주는 경우도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이제 이게 둘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식이 있는데 집에서 한번 찬찬히 뜯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가 뭘 나왔더라. 이거 첫 번째 거 재밌는 이유만 조금 설명을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애가 나와서 아벨군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룹의 일종이에요. 그룹의 일종인데 그 더하기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은 아벨군이라 해요.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그거잖아요. 그게 성립하면 아벨군이라는데 그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연산 순서를 잘 생각해보면 썸이 x 플러스 y고 거기서 x를 빼는 거예요. 근데 결합 법칙이 통하니까 x 플러스 y 뒤집어서 마이너스 x를 먼저 연산했다 치면은 그냥 y만 남죠. 그러니까 그거랑 y가 같니? 그리고 비슷한 연산했을 때 x랑 x랑 같니라는 정말 같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항상 true가 나와요. 얘가 오버플로우를 감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짠 의도가 있는 함수인데 오버플로우가 나도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아벨군이라는 기저의 원인이 있고, 조금 더 위에서 얘기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나도 연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상황에서 오버플로우를 감지하는 방법은 사실 위에 적혀 있는데 오버플로우 레지스터. 그것도 있는데 부호로 판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데 만약 그러니까 이제 더한 결과가 음수다 하면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맞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요. 약간. 그러니까 더한 결과로서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각 피연산자랑 연산자 결과로서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 없는 정수랑 다르게 그것만 조금 오버플로우 다르다라는 얘기만 좀 언급하고, 얘도 이거 예제가 다 중요한데 이것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t 민이랑 t max가 계속 1차이 난다 했잖아요. 여기서 t 민, 그러니까 이게 방금은 더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나냐 안 나냐 판별하는 건데 이번 뺐을 때 오버플로우가 나냐 마냐거든요. 근데 뺐을 때 왜 나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작동을 하는데 t 민일 때만 터져요. 왜냐하면 t 민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트잖아요. 인트 t 민을 갑자기 바꾸면은 맥스 값으로 돼서 또 값이 튀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값이 떠요. 그거는
조금 잘 살펴보면 돼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팀인과 팀X가 1차이가 나서 또 생기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가 망했네. 그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T민에 대한 음수는 본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면 T민 플러스 T민이 0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여건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마이너스 X 하면 돼요. 이해 보수법으로. 비트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가끔 PS 할 때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트 다 뒤집고 플러스 1하면은 2의 보수다. 그 의미를 수식으로 전개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걸 약간 비트에서 패턴 찾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찾아가지고 그 이유는 싹 다 그냥 뒤집으면 된다. 그런 건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왜 두 장 있지? 이것도 왜 두 장 있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요. 곱하기인데 곱하기까지 하면 큰일 나겠죠? 곱하기까지 하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짚을 만한 게 있는지만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짚을 만한 거. 근데 왜 다 두 장씩 들어간 게 아니죠? 이상하네. 이 1분만 할게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물론 곱하기를 하는 회로가 안에 있어요. CPU 내부에 있는데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프트랑 애들을 섞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금 하기 위해 x 곱하기 5를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를 4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거든요. 4는 2 2승이죠. 얘는 1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x를 2 민 거, 자꾸 이게 왜 눌릴까? x를 안 미는 거죠. 얘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으로도 저 곱하기 5를 구현할 수 있다.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약간 그런 논리예요. 왜냐하면 저 곱하기 연산이 생각보다 비싼 연산이어서 시프트가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조합으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상수대에서 아까 한 얘기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최적화하는 방법. 그걸 조금 더 노테이션화 시킨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로 만든 예제가 있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예제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뭐 이게 설명만 하면 곱하기 했을 때 아까 x 곱하기 5라 했잖아요. 그 5를 맞추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 예제거든요. 그걸로 맞췄다고 하면은 저 과정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곱하기를 조금 얼렁뚱땅 넘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할까요? 저희 W 위에다가 곱하기 정리하는 걸 해볼까요? 강의록에 많이 적혀 있고 이거 한번 쫙 보면서 그 제가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뭐 증명이라든가 뭔가 제가 넘어간 부분들 한번 각자 공부해서 위에다가 적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조금 사고가 나서 시간이 촉박했는데 어쨌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그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할 거예요. 아마 공진 다 나가 있는데 5월 7일인가 아마. 네, 그렇거든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녹화만 멈추고요.